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도급법 개정된 내용 중에서 이제 비밀 유지하고 관련된 내용이 개정된 내용 중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최근에 저한테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블로그에 올린 내용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정안이라고 올린 건 제가 작년에 올렸기 때문이죠. 개정안 그대로 발효가 됐고요. 이제 6개월 여기 보시면은 네. 6개월 후에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라고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으니까 7월, 8월로부터 6개월이면은 올해 2월에 이제 네, 발효가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연 블로그 내용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료 제출 명령제라는 게 도입이 됐죠. 이게 뭐냐면 무조건 뭐 법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한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손해배상 소송이 어떤 걸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냐. 예를 들어서 기술 자료가 유출이 된 경우에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그 기술 자료를 제출을 해봐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종류를 법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다음에 그 원사업자하고 수급자 사이의 이 다툼에 있어서 법원이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기술 자료를 볼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필요성이라는 게 그 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액을 산정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해야 되겠죠. 이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따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요 요건에 대해서. 필요 요건은 원사업자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이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소송의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명령이라는 게 군데군데 있어요. 법원은 뭐 꼭 그 명령 제도가 있지 않더라도 뭐 이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성명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은 다 이제 뭐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호사들이 이렇게 당사자의 입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 법원에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뭐 더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법원이 꼭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자료 제출하세요라고 했을 때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 거부 안 된다는 게 어딨나 내가 안 내면 되는 거지.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안 내면 결국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불이익을 받냐면 어,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그 자료가 제출하라고 한 이유 있잖아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로서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있죠. 이러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자료를 통해 수급업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소송에 그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될 거예요. 제가 제 포스팅에 보면은 전략적으로 비밀을 관리할 때 특허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이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영업비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공개하기 싫은 경우입니다. 특허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예요. 그쵸? 특허라는 것에 등록을 해놓는다는 거는 일단 공개를 해놓고 그 공개된 정보의 범위 안에서 누군가가 실시를 할 때 실시권을 주면서 정당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런데 영업비밀로 한다는 것은 이게 내 정보야라고 천명하기도 너무너무 아까운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숙성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 영업비밀로 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해도 이거를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의 그 전략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를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뭐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을 때 그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비밀로 철저하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법원에 제출을 일단 하면 위험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법원도 최선의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우리나라 소송도 그렇지만 외국 소송이나 이제 국제 분쟁을 봤을 때 소송 자료를 받아봤는데 모든 게 다 까맣게 처리돼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경우이겠죠. 비밀 정보를 소송에서 이제 공방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비밀 심리 절차를 하면서 법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유지 명령이라는 것도 있는데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진일보한 발전이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잘 해서 이런 소송을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비밀 유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이제 형사처벌이 들어왔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상대방이 그 법인인 경우에 그 담당자가 일단 개인이 범죄 사실이 인정이 돼야 그 법인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실무자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시킨다고 해서 이거를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관리를 한다거나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내 업무상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범죄 사실이 인정이 돼야 그 법인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업무상이라고 해도 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하도급법처럼 새롭게 개정이 돼가지고 중요한 걸로 내용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방 비밀 정보 갖고 있다가 뭐 이거를 잘 관리 못 해가지고 유출한다고 해서 내가 형사처벌 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비밀 유지 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밀 관련한 이제 기록이니까 이 비밀 유지 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 기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소송 기록 열람을 청구를 해서 소송 기록이 그 보관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나와서 그거를 열람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 기록 열람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비밀을 법원에서 소송 중에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뭐 공개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법원에서 비밀심리 제도 하에서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천 기술을 가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심 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이제 소송의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소송에서 뭐 사실 쉽게 말해 조금 어느 정도의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소송이냐 아니면 이 소송으로 여파가 얼마까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 많은 변호사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법원 자료 제출 명령에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임할 것이냐는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공정위에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를 올려놨죠. 하도급법 관련해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공정위에서 이제 잘 마련해놔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 별도 영상으로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어,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잘 만들어졌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강행 규정, 즉 바꿀 수 없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기업의 실정에 따라서 2차, 저차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제가 별도로 그 포스팅 하나 더 한 거 있잖아요. 요 그 자료 제출 명령제 말고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이 의무이다. 이제 하도급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나 올린 그 포스팅을 가지고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혹은 관련하지 않아도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뭐 제가 연락처를 여기에 이렇게 걸어놨으니까요. 이메일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